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주요 수급 주체가 이렇다하게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부진하게 끝났습니다. 코스피는 반등 하루 만에 하락하고 말았고요. 특별히 당국 테마주에 대한 즉각 거래 매매 정지 조치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코스닥의 하락률이 훨씬 더 컸는데요. 코스닥은 역시 사흘 만에 하락하면서 520선을 내준 것 같습니다. 옵션 만기 전날 프로그램 매물이 좀 출회되긴 했지만 매물 부담은 1,000억 원 쪽으로 다소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인데요. 그렇다 해도 경계감을 늦출 수 없겠죠. 먼저 오늘 종가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실적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는데요. 유럽발 악재가 여전히 투자 심리를 자극하지는 못하는 것 같네요. 오늘 국내 시장은 하루 만에 또다시 움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1월 11일 수요일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프로그램의 매물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하루였어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0.41% 하락하면서 184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일정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및 미국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하면서 오늘 코스피도 소폭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이내 하락 전환한 후에 보합권에서 공방을 벌이다가 프로그램 매물이 규모를 확대하면서 장중 1843선까지 내려가면서 1840선에 위협을 주기도 했는데요. 오늘 184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규모 매수세로 증시를 끌어올렸던 프로그램 매매가 오늘은 순매도로 시장에 부담을 주는 하루였는데요.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달렸습니다. 732억 원 매수했고요. 외국인도 장 초반 매도세를 달렸는데 장중 매수 우위로 전환하면서 오늘 945억 원 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은 47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닥도 오후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1.36% 빠지면서 51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와 함께 상승 출발했지만 장 초반 가중된 외국인의 매물 부담 때문에 필요함을 느끼고 하락 반전했는데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재차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기관이 또다시 장중 매도 우위로 돌아서면서 하락 반전했습니다. 오후 들어서 1% 넘게 빠지면서 오늘 520선을 하회했네요. 51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외국인은요, 310억 원 매도했고요. 기관도 하루 만에 매도 우위로 돌아섰네요. 30억 원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35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이 하루 만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어제보다 2원 20전 상승한 1,158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환율은 어제보다 1원 하락한 1,155원 50전에서 개장했는데요. 개장 직후에 하락세를 보였지만 또다시 곧 오름세로 전환했습니다. 유로존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소폭 상승폭을 반납하기는 했지만 1,158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인 반면에 오늘 비금속과 철강금속, 은행 업종 등이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오늘 102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LG화학이 외국계 매수 유입되면서 이틀째 상승세를 보이는가 싶었는데요. 장중에 다시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LG화학 32만 3,0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SOE도 하루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1.57% 하락하면서 15만 6,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이닉스는 0.41%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24,2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LG전자도 1.56% 빠지면서 75,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O일 2.23% 하락했네요. 109만 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홈쇼핑이 3거래일째 상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28만 1,9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안철수 연구소, 이대주주 참여계좌 의혹 등 루머의 영향으로 하루 만에 급락했습니다. 오늘 13만 5,300원에 주가 기록했네요. CJ ENM은 하루 만에 하락했습니다. 3만 3,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K 브로드밴드 0.9% 강보합권에서 3,3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희선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여의도로 한번 나가볼까요? 대신증권 이영준 연구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좀 재미없게 흘러간 것 같은데 코스닥의 하락률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그래도 코스피에서는 현물을 오래간만에 1,000억대 매수해 준 것 같은데 오늘 수급 상황과 전반적인 마감 상황 분석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주식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프로그램 매물 영향에 보합권을 등락한 끝에 소폭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간밤 미국 증시가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에 상승했다는 소식에 소폭 오름세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자 지수는 하락 반전했고 보합권 횡보세로 이어갔습니다. 간밤 경제지표 보조와 신용평가사 피치가 올해 프랑스 신용등급이 트리플 A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유럽과 미국 증시가 상승했지만 국내 증시에서는 여전히 유럽 위기와 함께 중동발 불안 등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연초 들어서 프로그램 매매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통상 매년 12월은 프로그램 매수세가 많고 1월은 매도세가 많았습니다. 특히 작년 12월에 유독 매수세가 많이 몰리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었는데요. 1월 현재까지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프로그램 매매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 있을 옵션 만기일에서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게 증권사 파생 담당자들의 공통적인 시각입니다. 현 선물 차익 잔고를 현물 옵션으로 바꿀 만한 조건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 종가에 현물 시장에서 쏟아질 수 있는 매도 물량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옵션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최근 매수 차익 잔고가 높아서 베이시스에 따라 프로그램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 최근 거래가 가장 활발한 국가 지자체의 차익 매도 영향은 약 6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문제도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리스 국제 상각에 대한 회의가 진행 중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차 구제금융 협의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할 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동발 불안도 지속되는 위협 요인입니다. 위기 확산으로 유가가 폭등 시에 전 세계 국가들의 GDP 성장률 둔화와 물가 급등 현상으로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국내 증시에 의미 있는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당분간 오늘과 같은 횡보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위기감 확대로 지수가 하락한다고 해도 1800선에서 강력한 지지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지수가 1800선 부분까지 내려간다면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는 생각입니다. 한편 오늘 밤 미국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경제 지표는 베이지북 발표와 함께 주요 연방은행 총재들의 경제 전망 연설이 있으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근데 오늘 이제 국채 입찰을 이번 주에 앞두고 있는 이탈리아 쪽에서 마리오 몬티 총리하고 메르켈 총리하고 만난다는데 여기에는 뭐 별다른 진전 얘기는 없겠습니까? 사실 독프 정상회담에서는 성과가 없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그렇게 큰 의미 있는 것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그리스 회의에서 예상보다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유럽 쪽은 계속해서 불안하네요. 대신증권 이영준 연구원은 그러나 1800 부근에서는 매수 나서도 좋다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내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포함해서 어떤 전략, 어떤 종목을 또한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죠.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는데 메리츠 종금증권 동소문지점의 강보경 대리님 그리고 SK증권 일산지점에서 신민승 과장님이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빨간 옷에 빨간 타이. 저도 오늘 또 우연찮게 빨간 옷 입었는데 좀 기운 내서 내일 전략과 종목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이슈들을 특별히 준비해 오셨는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장 이슈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일단 옵션 만기 빼놓을 수 없겠죠. 관련해서 두 가지나 이슈가 있네요. 첫 번째는 D-1 하루 전인데 대응법은 시장 전반적인 전략 알아보고, 두 번째는 옵션 만기 기다렸다 길목에서 담아볼 종목은 기회로 삼아 어떤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지 종목 얘기까지 이어갑니다. 세 번째는 중국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긴축 완화 가능성과 수혜주는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일희일비하는 테마주들, 오늘 또 정치 테마주는 급락했잖아요. 대응 전략과 함께 그래도 좀 매매가 가능할 만한 테마주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옵션 만기 대응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보경 대리님이 준비해 오신 걸로 아는데요. 앞서서 이영준 애널리스트는 전반적으로 큰 영향력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증권가 컨센서스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큰 영향이 없다고 보기에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좀 상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연말에 이제 배당을 노리고 들어온 부분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청산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체적으로 11월 28일 이후에 시장에서는 차익 거래로 한 3조 8천억이 들어오고 비차익 거래로 한 3조 가량, 즉 합해서 6조 8천억 가량이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만약에 1월에는 베이시스가 악화가 된다면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좀 우위가 될 전망이다라는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일단 배당락 이전에 베이시스가 0.3포인트 수준에서 차익 매수가 3조 3천억 정도가 유입된 걸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시스가 0.3에서 한 0.4 정도 수준이면 5천억에서 많으면 1조가량 정도 매물이 좀 출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전망을 미리 좀 하기는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을 좀 유념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최근에 시장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많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은 어느 정도 매도 우위로 생각을 하시고 이제 시장을 좀 대응하는데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들 한 6천억 정도, 근데 베이시스에 따라서 많게는 1조까지도 일단은 매물이 프로그램 쪽에서 쏟아질 수 있다 정도 대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어렵지만 내가 파생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일을 어떤 종목의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지, 두 번째 이슈, 아까 옵션 만기를 기다렸다 길목에서 담아볼 종목은 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 신민송 과장님도 옵션 만기 전망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넘어갈까요? 예, 저도 옵션 만기 아까 강 대리님께서 어느 정도 말씀해 주셔서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옵션 만기 내일이지만 베이시스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소폭 매도 우위가 예상되는 게 일단 맞다고 보고 있고, 아까 이제 대신증권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부합하듯이 이제 국가나 이제 지자체 이쪽에서 선물 매도가 좀 일정 수준 아까 6천억이라고 하셨는데 3천억에서 6천억 내외로 베이스에 따라 조절이 될 것 같고, 그 외로는 요즘에 이제 투자 주체를 보면은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투신, 외국인 등 포함해서 이제 어떤 투자 주체들의 집중적인 강력한 상방이든 하방이든 배팅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이평선이 이제 위아래로 전부 수렴하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봐서는 지금 약간 관망을 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그런 것 같고요. 따라서 프로그램의 영향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께서는 프로그램의 매도가 좀 많이 나올 때는 오히려 이제 악재 어떻게 보면 해소 정도로 보고 어떻게 매수 대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내일 사실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 지금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만약에 대형주가 많이 빠지면 대형주를 또 살만한 기회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종목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옵션 만기를 감안해서 어떤 종목을 담아볼 수 있나요? 만약에 시장이 출렁거린다면은 이제 어느 쪽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냐. 당연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주로 담으셔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종목을 좀 찍어주기를 원하실 텐데 네. 간단하게 한 5종목 정도만 좀 추려서 최근에 EPS 상향치 이제 실적이 상향되고 있는 종목들을 한 5개 정도로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 대표적인 게 삼성전기입니다. 이 삼성전기는 최근에 그 한 달 전에 이제 추정치 대비해서 거의 한
한 2배 정도의 예상 실적치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종목별로 일단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은 일단 IT 중에서도 최근에 크게 못 오른 상태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충분하게 접근이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실적주로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제일모직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제일모직도 최근에 실적 컨센서스 추정치보다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다라는 증권사의 전망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유념하셔서 실적 추정치 한번 감안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음식료 업종 중에서는 오리온이 있습니다. 오리온 최근에 주가 약간 조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오리온도 뭐 큰 폭의 상승 추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컨센서스 상향 종목에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많이 올라온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그래도 아직까지 매력적인 종목 중에서는 유진테크가 있습니다. 유진테크 많이 올라서 접근을 좀 못하실 수 있지만 좀 조정 시에는 한번 충분히 접근해봐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지금 매력적인 종목인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군데 다 납품하는 업체로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코스닥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고점이라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26,000원 밑으로 내려온다면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게임빌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게임빌도 실적 추정치 상향 종목 중에서 최근에 조정 거치고 이격 조정까지 마무리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5종목 정도를 추려보시면서 물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은 좀 많이 있지만 다 언급을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 5개 정도를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테크는 신고가라서 조금 눌리면 사자 26,000원대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거나 5개 종목 모두 다 게임빌, 유진테크 제외하고는 사실은 덩치가 아주 적은 종목이라 할 수 없거든요. 내일 옵션 만기에 대형주가 빠질 수도 있는데 내일 아침에 사라는 말씀이세요? 일단은 아침에는 좀 관망세를 유지하시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걸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시장이 안 밀리면 다행이겠지만 시장이 조금 장중에 출렁임이 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럴 때는 일단 조금 밑에 걸어두시면서 되도록이면 싸게 사는 방법으로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초반엔 좀 괜찮았다가 이게 또 만기라는 것이 언제나 막판에 또 변수가 있잖아요. 안심하고 있었는데 막판에 확 빠질 수는 또 없을까 싶어서. 네, 그럴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는 좀 관망세를 유지하시고 너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기에는 아직까지 시장에 위험 요인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 1월에는 아무래도 프로그램 매도 그 우위로 갔던 이제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후반까지 가능하면 종가까지는 좀 지켜보시면서 매수에 가담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유진테크, 삼성전기, 제일모직, 오리온, 게임빌 얘기를 하셨습니다. 좀 싸게 한번 체결가를 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세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죠. 중국의 긴축 완화 가능성은 얼마나 있고 또 있다면 그 수혜주는 이라는 부분인데 최근에 M2 신규 대출 여러 가지 지표가 나왔잖아요. 무역 수지까지 이걸 보고 통화 정책 완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곧 긴축 완화까지일까?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M2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무역수지, 어저께 흑자 얘기는 나오고는 있지만 이 흑자 부분이 수입 부분이 좀 감소해서 나왔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내수 쪽이 많이 좀 취약해지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중국 쪽에서 내수 경기를 좀 부양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조치가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상해 종합지수가 지금 이틀째 이제 오늘 아직 장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이틀 연속해서 5% 정도 지금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최근에 어느 쪽 업종으로 이제 중국이 올라왔느냐, 원자재, 에너지, 이제 유동성을 조금 부각시키면서 그쪽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일단 상승 이유로는 앞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긴축 완화 기대감과 그리고 수급 부담에 대한 완화 이런 부분이 다 두 가지가 접목돼서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춘절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춘절
그 이전까지는 뭐 춘절 이전에 지준율 인하 가능성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 관련주로 좀 플레이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뭐 계속 롱텀에서 길게 가져가시는 전략은 아니고요. 보통 어떤 이벤트가 나오기 전에 이미 모멘텀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 그때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춘절 이전까지의 단기 플레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로는 화학 그리고 뭐 철강 관련주들 있겠는데요. 뭐 화학이나 철강 관련주들은 최근에 어느 정도 약간 올라온 부분도 있긴 한데 뭐 정유도 마찬가지고요. 뭐 대표적인 거는 소비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소비 관련주, 뭐 지금 최근에 소비 관련주라고 하면은 뭐 코스맥스 같은 화장품 관련주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뭐 CJ 오쇼핑 같은 홈쇼핑 관련주 이런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롯데쇼핑 같은 종목들 소비 관련주로 해서 조금 압축해서 보시면은 아마 이제 중국 모멘텀을 좀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말씀하신 중국 관련, 소비 관련 종목들 많이 이미 올랐는데 그러면 철강이라든가 혹은 화학 같은 그런 소재 섹터보다는 아무래도 소비 관련 섹터가 조금 더 나을까요? 그중에서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네, 한번 좀 비교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전에 뭐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긴축이 완화되면서 석유화학 제품이 좀 많이 늘어났던 그런 경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주가 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긴축 완화 국면에서도 그 중국 성장에 따라서 화학 제품의 수요 증가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그것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먼저 이제 빨리 움직일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소비가 조금 더 빠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여러 가지를 좀 가능성을 두고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강 관련주들도 최근에 움직임이 좀 괜찮은데요. 일단 중국의 서부 대개발 인프라 구축에 따라서 철강제, 특히 봉연강 수요가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에만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보시기보다는 중국 관련주들이 이번 모멘텀에서 좀 골고루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 좀 감안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실제로 시장에서도 뭐 일단 중공업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세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대형주 뭐 시장이 뭐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 대형주들 뭐 모멘텀이 없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실질적으로 보면은 중국 수혜를 좀 받고 있는 부분이 실제로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화학부터 철강, 소비까지 한번 매매에 가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 춘절 모멘텀으로 단기 플레이를 한다면은 전통적인 어떤 소재 쪽이 낫겠느냐, 속도면에서 아니면 소비주 쪽이 더 빠르겠느냐. 우리 신민순 과장님의 의견은요? 예, 일단 뭐 단기 플레이를 보자면 아무래도 소비가 뭐 개인 투자자들의 소비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그 화장품 관련주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쪽이 조금 나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장기 투자를 좀 보신다면은 중국 시장의 모멘텀에 따라서 뭐 철강 화학 쪽으로 이제 이전 고점까지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이제 정리하는 거를 바라보시고 투자하면 어떨까 말씀드려봅니다. 예. 더 소비 쪽이 빠를 수 있겠지만 소재 쪽으로 본다면 호흡은 반드시 방망이를 짜봐야 된다라는 신민순 과장님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일비 테마주 대응 전략과 매매 가능한 테마주는 참 와닿는 얘기네. 매매 가능한 테마주. 테마주는 언제나 이렇게 쳐다보면서 좀 부러워하는 그런 영역에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번 주에 들어와서 대선 테마주들이 아주 곤욕을 치렀었고 그 빈자리를 좀 제약주가 다 메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되는데 오늘 어떤 테마주 준비해 오셨나요? 예, 우선 정부 정책 관련주와 뭐 대선 테마주 위주로 일단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뭐 준비해온 이유로는 일단 대선 테마주 관련해서는 오늘 이제 감독원에서 이제 발표가 한번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했기 때문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이라 판단하여 가져와 나왔고요. 그 외에 이제 이런 종목 말고도 테마주지만은 뭐 아직 살 수 있는 게 시장에 적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겸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제 테마주 매매와 이제 대응 전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감독원에서 이제 발표가 나왔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이제 투자 경고에서 투자 위험 종목 단계를 없애고 투자 경고 종목을 바로 이제 거래 정지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한 달 안에 이제 검토를 해서 상황을 이제 봐가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까지 이제
공시가 나온 상태인데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자께서 아셔야 될 상황은 정부 정책이 이제 테마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뭐 정치인하고 이제 연결된 테마주 쪽으로 이제 잡으려고 할 때는 정부 정책에 너무 강하게 맞서시면 안 됩니다. 맞서시면 이제 오히려 이제 정부가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나는 역발상으로. 이제 역발상 투자를 이제 잘못 자칫하다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약간 좀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투자 경고 종목은 이제 신규 매수 이제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유심히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혹시나 이제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은 약간 자제를 당부드리겠고, 이제 투자 경고가 무엇인지 아니면 이 단계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에서 이제 투자 주의 종목, 투자 경고 종목, 투자 위험 종목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 투자 주의 종목은 저희도 이제 흔히 매매하면 현장에서도 많이 뜨는데 뭐 항상 장 끝나면 나옵니다. 소수 계좌 집중 관여 종목 아니면 또 종가 급변 종목 이런 거야 뭐 흔히 보시겠고, 이번에 금감원 뭐 경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 넘어가겠고요. 네. 이제 투자 경고 종목 이제 이거를 이제 감독원에서 유심히 보겠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5일 동안 이제 5일이 거래일로 5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주가가 75% 이상 급등한 종목, 또는 이제 20일이면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한 달이겠죠. 20일간 이제 150% 이상 급등한 종목,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투자 주의 종목에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런 최근에 이제 뭐 대선 테마주 관련해서는 뭐 투자 경고 종목 또는 이제 투자 위험 종목까지 간 종목이 많기 때문에 투자 경고 종목부터 이제 감독원에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하겠다 이것 때문에 급락을 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께서 아실 내용은 투자 경고가 이제 들어갔다는 얘기는 최근에 급등은 어느 정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락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차익 실현 또는 뭐 제도상의 보안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하실 때 당연히 이제 손절가를 짧게 잡으시고 혹시나 이제 참여하실 거면은 그런 이제 발상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매할 수 있는 테마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모든 테마가 이제 뭐 정치랑 관련된 건 이제 딱히 아닙니다. 정치랑 관련이 없는 일반 테마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낙폭이 과대한 종목 중에서 기본적으로 실적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제가 몇 개를 들고 왔습니다. 이제 이 종목들이 올해 2012년 정부 정책 이제 관련 주이기도 한데 그나마 정치색이 없는 쪽으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자막으로 나올 겁니다. 이제 우선 이제 스마트 카드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 카드 관련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요 자막에 이제 빨간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탑픽인데 이제 ICK랑 솔라시아라는 이제 두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왜 ICK를 이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이제 화면을 보면서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차트 한번 잠시만. 예, 차트가 지금 잘 안 열리는데 예, 됐습니다. 예,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CK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은 이제 꾸준히 이제 신고가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스마트 뭐 카드 관련 이제 테마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기업 정보 요약이라고 이제 저희 HTS에 나오는데 아마 대부분의 HTS에 나올 겁니다. 기업 정보를 보면은 지금 실적 가치가 이제 주당 뭐 거의 9,000원 가깝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가치가 된다는 이제 테마 중에서도 실적이 안 되는 테마주도 있고 실적이 되는 테마주가 있는데, 이제 실적이 안 되는 테마주는 어떻게 보면 올라갈 때는 조금 더디고 내려올 때는 이제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제 하락할 때는 오히려 이제 급락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흔히 이번에 이제 올라간 대선 테마주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선 테마주에서는 이제 뭐 많은 종목이 있겠지만 이제 바른손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른손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뭐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현재 뭐 1,000원, 2,000원, 1,500원대에서 지금 뭐 3,000 얼마까지 찍고 최근에 이제 뭐 문재인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물론 단기간 한 3배 정도 났다가 오늘 이제 뭐 하한가 맞아서 이제 2,000 얼마까지 갔지만 아직까지도 뭐 이제 테마가 붙기 시작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더블 정도 난 상태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문재인 관련 테마주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왜 이 종목이 올라갔다는 근거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역시 이제 기업의 주가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지금 실적 가치가 주당 뭐 여기 계산상으로는 한 5천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꼭 주가가 5천 원을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1,000원, 1,500원이 싸다고 여기는 투자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뭐 소외되었다가 이런 만약에 이제 뭐 정치인 관련주가 한번 바람이 불 때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낙폭이 과대하더라도 이제 아무거나 사는 것보다는 뭐 재무제표나 이제 실적 같은 것도 한번 유심히 보시고, 테마주가 무슨 실적이냐 이러신 분은 많겠지만은 실적을 좀 꼼꼼히 살펴서 가지고 그나마 이제 되는 종목 위주로 좀 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네, 그러면은 ICK하고 바른손을 실적도 조금 받쳐주는 테마주, 좀 소위 가능성 있는 종목이라 보시나 봐요. 예, 그 중에서 이제 ICK는 이제 정치색이 좀 없는 종목이고, 네. 바른손은 정치색이 조금 있기 때문에 많죠, 바른손. 예, 그래서 좀 제외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직접 뭐- 매매도 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예, 물론 뭐 매매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안 해본 종목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 그럼 뭐- 바른손을 얼마에 사셔서 이거 예, 뭐 여쭤봐도 이거는 뭐 되나요?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좀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1,500원 정도에 샀었습니다. 네. 뭐 근데 그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관련주도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 언제 얼마에 그래가지고 파셨어요? 1,500원 사셨다고 하고 끝내시면은 얘기가 반토막이 나잖아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이런 것을 차트 보면 말씀드리겠지만 1,500원 선이 지금 여기 제가 이제 그어놓은 이제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이라고 이제 거래가 이제 없다가 어떻게 보면 거래가 없다가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거래가 수반이 되어야 한번 올라가기 때문에 거래가 동반할 때 저도 같이 샀고요. 이제 여기까지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여기 점상한가를 나오기 전에 팔은 좀 아쉬움은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군요. 예, 한 예. 2,000원 초반에 예, 한 팔은 2,000원,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아니 근데 그러면은 상한가 딱 한 번 치고 나서 문재인 테마 바른손을 그때부터 잡으셨다는 얘기인데, 뭐 아주 머리는 못 팔아도 어깨는 파셨는데,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거는 이런 거거든요. 저희 언제나 우리 수요일 날 강복은 대리님하고 함께 출연해 주시지만은 쪽지로 예. 조금 같이 정보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공유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예.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찰나의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제 사시는 분들 못 사시는 분 많기 때문에 방송에서 공개적으로는 못 드리지만, 이제 앞으로 시간이 이제 주어진다면 이제 매매를 어떻게 하면 이런 거를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공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얘기는 진행 중이세요. ICK는 조금 정치색이 없어서 사실은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매매할 수 있다. 그 다음 종목은요? 예,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삼성 이제 교육 관련주에서 이제, 왜냐하면 교육은 지금 뭐 대선 후보들께서도 관심이 이제 공약으로 내거시는 이제 관련 업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뭐 올라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삼성출판사 예림당 정도 있는데, 역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제 자막에 나오는 부분이 제가 탑픽으로 보는 거고, 이유는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이제 주가에 비해서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제 올해 이제 최근에 취업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각 후보들마다 이제 취업 관련해서 이제 정부의 올해 정책 기조이기도 하고, 취업 관련주들이 이제 아직까지 뭐 관계 없고 올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제 다우 기술이 있고 윌비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우 기술 설명을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거래가 없다가 이제 이거는 제가 사지를 못했는데, 왜냐하면 점상한가로 올라가서 뭐 사지를 못했습니다만,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윌비스는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갔지만, 이제 다우 기술은 어떻게 보면은 장중에 뭐 5% 정도로 끝내고 올라온 이유가, 이 회사 역시 지금 뭐 이제 취업 포탈에서 사람인이라는 포탈의 지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움증권의 흔히 아시는 키움증권의 이제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예, 아마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에 거래가 한번 붙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투자자께서 유심히 보시고 이제 매매에 임하시면 어떨까, 이 말씀을 한꺼번에 이제 드리고 싶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테마주 중에서 좀 피해야 되는 거는 적자 기업과 정치색이 이제 너무 강한 테마주, 이 종목은 이제 앞으로 좀 금감원에서 이제 칼을 갈고 있기 때문에 좀 피하시면 어떨까, 이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하한가를 맞았지만은 하한가 근처까지 갔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안철수 연구소가 이미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근데 뭐 오늘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하긴 하였지만, 어쨌든 이 종목은 제 생각에는 이제 뭐 2년 정도 뒤에는 5만 원
정도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너무 지금 당장 올라간다고 과열에 동참하시기보다는 조금 이제 정치색을 이제 좀 버리시는 것이 어떤가 이 생각까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RCK, 삼성출판사, 다우기술을 매매해봄직한 테마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테마주의 달인 태달 우리 신민승 과장, 신민승 선수에게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태달이라고 불러드릴 테니까 이런 거 조금 실전 매매 갈 수 있는 종목들 좀 준비를 부탁드릴게요. 향후에 이제 꾸준히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이 좀 가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그 실질적으로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라는 얘기가 바른 손의 경우 확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신민승 과장님 나오게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내일장 전략 본격적으로 짜보겠습니다. 테마주 얘기 열을 올리는 동안 옵션 만기일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보경 대리만의 내일장 전략과 관심 종목 무엇인지 저희가 잠시 후에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보경 대리님만의 전략부터 좀 먼저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현재 우리 시장이 이제 다른 여타 시장은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안 좋다고는 하지만 121선 이미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우리 시장이 가장 부진한 것 같습니다. 최근 3주 정도만 놓고 보더라도 아주 좁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좁은 박스권에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이제 이평선이 계속 밀집되는 구간으로 오면서 현재 방향성을 계속 탐색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방향성을 탐색해서 올라가려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크게 실리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징후가 포착이 되지는 않고 있고요. 우선 현재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이긴 하지만 조만간은 방향성이 나타날 거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큰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 관련해서 프로그램 매매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뭐 중국 춘절 관련해서 1월 22일부터 1월 28일까지 그 부분 모멘텀이 있으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혜주 관심 가지시면서 매매에 좀 임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코스닥 쪽에서 계속 좀 빠른 매매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오늘 후반 들어서 장이 약간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죠. 지금 거래소 쪽으로 약간 수급이 몰리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거래소 종목들, 좀 싸 보이는 종목들을 저점 매수하는 타이밍도 괜찮아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시장이 많이 불안할 때는 너무 개별주에서 단타 매매를 하다가 잘못하면은 또 여기서 좀 물리게 되면 여기서 손실이 나게 되면은 잘 못 빠져나오는 그런 네.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계속 확보를 해두시면서 짧은 매매에 임하시고 그리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대형주 저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다 코스닥을 쳐다보게 됐을 때 갑자기 코스닥의 하락률이 더 커졌다. 역발상을 요구하고 있는 시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수요일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고 계십니다. 대형주의 달인 우리 강보균 대리님하고 테마주의 달인 신민승 과장님을 여러분들은 지금 함께 만나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신민승 과장님은 아무래도 뭐 중소형주 관심 갖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시장 보는 뷰는 비슷하신지 궁금해요. 내일 전략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내일 전략에 대해서는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어느 정도 매도 우위가 예상이 되는 만큼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아까 강보경 대리님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이제 제 의견도 비슷합니다. 아까 뭐 520선 뭐 이런 선에서는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오늘 한번 이제 매를 맞은 모습인데 박스권 상단에서 이제 굳이 사시기보다는 굳이 사신다면 500 이하에서 코스닥 종목을 좀 편입하시면 어떨까 이 얘기까지 드리면서 이제 추가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따가 추천하는 종목까지 한꺼번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신민승 과장님도 일단 지수는 박스권이라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관심 종목 공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균 대리는 사실 좀 좋게 보는 쪽은 어닝이거나 중국 모멘텀이 있거나 아무튼 뭐 그런 종목일 것 같은데 제일모직은 이미 보유하고 계시고 오늘 관심 종목은요? 제가 현재 현금 보유를 50%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기존의 포트에서 약간 추가 매수를 좀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갖고 있는 경인 양행을 조금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10%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이 이제 제일모직하고 연계가 굉장히 많이 된 종목이라고 그때 설명을.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탐방을 갔다 오기도 했었는데요. 네. 일단 오늘 조금 빠져서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에서 아몰레드 쪽에 대한 관심이 크게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오늘 제일모직이랑 경인양이 같이 빠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현재 모멘텀 부재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빠질 때 저가 매수 한번 노려보시고요. 일단 추가 매수로 10% 정도 더 넣고 제일모직이 커지면은 같이 커질 수 있는 구조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기존에 그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에서 그 제일모직의 그 ETL 전자재료 쪽이 매출이 일어난다고 했었는데 이게 조금 지연이 되면서 아마 3월 정도로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서 모멘텀이 살아있다. 그리고 기존 사업부 살아있고 자회사 모멘텀이 일단 올해에는 좀 부각이 될 거다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가격만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여기서 그 손절가를 3,700원 좀 하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00원으로 손절가를 하향하면서 일단 내일 시초가로 매수를 하고요. 일단 20% 토탈해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인양의 추가 매수 얘기 우리 강보윤 대리의 관심 종목 측면에서 들어봤습니다. 신민승 과장님은 아까 많은 종목 얘기하셨잖아요. ICK, 삼성출판사, 다우기술 이 세 종목 가운데 하나일까요? 관심 종목은요? 네, 오늘 관심 종목은 타이거 레버리지 들고 나왔습니다. 아까 그 종목들은 다 어떻게 하고? 아까 그 종목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코스닥 지수가 지금 500이 넘기 때문에 예. 500이 이제 하회했을 때 추천을 드려보면 어떨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레버리지를 사시겠다는 건데 좀 특별한 이유 또 가격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뭐 이유가 일단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거는 중에서 녹색으로 이제 세로선이 있는데 이게 예전에 지난주에 제가 이제 출연하면서 이제 주식을 전량 매도하겠다고 한 날이고 그 이후로부터 주가가 이제 저는 많이 빠질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제 그렇게까지는 예, 그렇게까지는 어제 좀 올라오면서 그렇게까지 빠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주가가 이제 지금 현재 고점은 점점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향성은 지금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조금 더 싸게 사면 1,800 쪽에서 사면 좋겠다 이 생각이 지금 들고 있는데 투자자분들께서도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뭐 우량주도 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고르기 좀 어려우신 분들께서 이 종목을 추천드리면 좋겠다 해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얼마 정도에 팔까요? 일단 이 종목 이제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거 쪽 ETF 갖고 오신 분은 우리 또 신민정 과장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보통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예. 위주로 거래를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코덱스 레버리지나 타이거 레버리지나 운용사만 다르지 실제로 운영되는 거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전일 종가가 지금 이제 오늘 1,200원에 끝났는데 내일 옵션 만기를 감안해서 이제 10,000원 정도의 이제 한 이제 50% 정도 비중을 이제 실어서 들어가 볼까 하고 있고 예. 제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 같아가지고는 이제 주식 100%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아쉽게도 주가가 조금 올라온 이제 약간 이제 박스권 중단까지 왔기 때문에 50% 정도만 우선 편입을 해보고 향후 혹시 뭐 9,500원 정도까지 기회가 올 때는 이 종목으로 주식 100% 채우겠습니다. 레버리지로요? 예. 예, 그럼 예, 목표가가 지금 화면에 11,000원대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50% 과감하게 실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 경인양행 추가 매수 얘기하신 강보경 대리 기존 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경인양행이 그렇죠, 한 10% 정도 들어 있었는데요. 이 밖에도 제일모직, 한국카본, 한국항공우주, 휠라코리아까지 현금이 딱 절반이었습니다. 휠라코리아를 지난주에 중국 춘절 관련주 얘기하셨는데 일단 전략 매도 사인을 곧바로 내시네요. 한국항공우주 61선 살려놔서 괜찮고 한국카본이 거의 뭐 목표가에 지금 오늘 50원 모자란 채로 근접하는 모습입니다. 15% 넘는 수익률. 경인양행은 손절가를 약간 여유 있게 잡으실 생각이신가 봐요. AS 해주세요. 한국카본 축하드릴게요. 네, 조금 있으면 목표가를 달성하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지난주에 추천했다가 빼기로 한 휠라코리아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비중을 50%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매도를 하는 거고요. 같은 중국 관련주라도 조금 더디게 움직인다는 점에서 일단 좀 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우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전혀 추세를 훼손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현재 지금 워낙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방 확실히 잡아준다면 일단 241선 78,500원 깨지 않는다면 그대로 홀딩하시고요. 일단 저는 현금 확보 차원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화본 오늘 종가 때 좀 많이 올렸었는데요. 맞아요. 일단 종가 때 어느 주체에서 올렸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최근에 연기금이 계속 꾸준하게 사들이는 종목, 시장에서 하방을 확실하게 잡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턴어라운드 종목으로 올해 실적이 계속 살아날 거라는 관점에서 보시면서 일단 사이클 향후 2년간 수주까지 확보돼 있다는 점 감안하면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제일모직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모멘텀 부재로 현재 그 모멘텀이 계속 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모직이 단기간에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 3월에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수주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 항공우주는 현재 여기서 추세를 약간 훼손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뭐 여기서 단기간에 좀 하방이 확실해 보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기 추세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기서 그대로 좀 관심 있게 목표가까지 가지고 가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S 한번 다 들어봤습니다. 결국 경인양액만 10% 정도 추가 매수하시겠다는 의견이었는데 우리 신민성 과장님은 지난주 모두 현금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AS 받을 것이 없겠죠. 강보경 대리 것부터 완성본 보여드립니다. 자, 현금 비중은 동일해요. 하지만 경인양액이 10% 정도 비중을 늘렸고 대신 휠라코리아가 10% 실려 있었는데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은 4가지로 압축되네요. 제일모직 모멘텀이 약간 부재해서 주춤하지만 일단 박스권 돌파 다시 한번 기대 걸어보고요. 한국카본이 거의 목표가에 근접했습니다. 연기금까지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해요. 한국항공우주도 일단은 61선 살리려는 시도 나오기 때문에 살려둡니다. 경인양행 오늘 10% 추가 매수가 됐지요. 손절가도 약간 3,600원으로 낮춰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리츠 정금증권 강보경 대리님의 포트폴리오 한번 보았고요. 이번엔 신민성 과장님의 포트 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현금 100% 만들고 끝내셨던 신 과장님이셨는데 오늘 타이거 레버리지를 50% 절반을 채워주셨습니다. 한 2달 정도 보시는 것 같은데 내일 옵션 만기인 걸 감안하면 오늘 종가보다 약간 더 빠진 10,000원 정도의 매수 생각하신다고 했고 9,500원 정도까지 시장 밀려서 타이거 레버리지 ETF 상품 가격이 더 낮아지면은 이 종목 하나로 포트 전체를 세울 생각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표가 11,100원까지 불러주셨네요. 신규 편입됐습니다. 손절가가 8,500원임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 정금증권 동소문지점 소위 대형주의 달인 강보경 대리님과 함께 봤고요. SK증권 일산지점의 신민승 과장님도 테마주 얘기해 주셔서 아주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옵션 만기 하루 전입니다. 일단 하루 전날은 오히려 조용했고 그 전날은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과연 정작 내일은 어떨까요? 마감 종가 때까지 긴장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일단은 매도 우위 전망이 우세하니까요. 그 규모가 중요하겠네요.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까지 마칩니다. 고맙습니다.